어느 날 외래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신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별말 없이 앉더니 작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전립선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심장 때문일 수도 있나요? 순간 저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깊은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단순한 야간류라고 생각했던 그 증상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경고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밤에 2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본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정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고 맙니다. 그 사이 방광은 물론이고 심장, 신장, 심지어 혈당까지 몸 곳곳에서 조용한 비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이유로 밤잠을 뒤척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한 번 원인을 듣는 순간, 당신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는 30년 가까이 노년층 환자들의 배뇨 장애와 수면 문제를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최근에도 외래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밤에 2번, 3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야간요, 즉 밤중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은 단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편함을 넘어 면역력 약화, 에너지 저하, 심장 건강과 기억력 감퇴까지 다양한 건강 위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려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단순히 나이보다 방광, 전립선, 신장, 심장 기능에 이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밤잠을 방해하는 8가지 생활 속 습관과 신체 경고에 대해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 한 번은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원인입니다. 조금만 생활을 바꾸면 밤잠이 달라지고 낮에 컨디션이 바뀌고 나아가 삶 전체의 활력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8번째 원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습관은 아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8.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낮에 물을 잘 못 마셔서 저녁이라도 보충하려고요. 수분 섭취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야간류의 가장 흔하고 단순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못 마셨다는 생각에 저녁 시간대에 몰아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은 밤에도 계속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방광이 가득 차게 되면 몸은 어쩔 수 없이 깨워서 비우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깊은 잠이 자주 끊기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지게 되죠. 사실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언제 마시느냐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밤중 소변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침부터 오후 4에서 5시 사이까지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여가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셔야 하는 경우에도 알약을 삼킬 만큼만 물을 드시고 컵 가득 물을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의사의 특별 지시가 있다면 따르셔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밤의 수면 질, 낮의 에너지, 전반적인 건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엇을 마시는가보다 언제 마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7.
하루 종일 움직임이 부족한 생활. 어르신 여러분,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하루 동안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밤에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이 적을수록,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을수록 다리 쪽에 수분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이것을 하지 부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밤에 누워 자려고 자세를 바꾸면 중력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혈액 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분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되죠. 결국 자려고 누운 시간에 갑자기 소변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낮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의 대가인 셈입니다. 이런 경우 꼭 운동선수처럼 땀 흘리며 운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시간마다 10분 걷기 혹은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후 늦은 시간에 다리를 20분 정도 올려두는 것도 밤새 방광에 가는 압력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야간 소변 횟수를 줄이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성은 심장 건강뿐 아니라 방광 조절 능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의 움직임이 곧 밤의 편안한 숙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6. 밤늦은 시간의 짠맛과 단맛 은근한 방광 자극. 저녁 먹고 나면 과자 한두 개 견과류 몇 알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습관이 밤새 방광을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과 당분,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의 수분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금기를 많이 섭취하면 갈증이 유발되고 몸은 수분을 붙잡아두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체내에 저장되었던 수분을 몸이 다시 배출하려 하며 방광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한편 당분은 이뇨 작용을 촉진시키고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방광 점막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단순한 야식 습관이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라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밤늦게 드시는 감자칩, 크래커, 달콤한 과자, 혹은 짠맛 나는 견과류 등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대신 삶은 계란 한 개 혹은 소량의 아몬드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간단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밤사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분 이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쯤 마무리하시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로 음식을 드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밤늦은 야식은 야간류를 유발하는 강력한 자극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밤에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의 방광과 수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5. 이뇨제 혈압약 복용 시간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진료 중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저녁에 약 챙기느라 물이랑 같이 먹었는데요. 밤새 2~3번씩 화장실에 가게 돼요. 어르신 여러분, 고혈압이나 부종 때문에 드시는 약의 복용 시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이뇨제 물약이라고도 불리저는 몸속에 남은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시키는 약입니다. 심장이나 신장 질환 관리에 꼭 필요한 약이지만 소변량을 크게 늘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약 이 약을 저녁 시간대에 복용하게 되면 몸은 그 시점부터 수분을 내보내기 시작하고 그 결과 자는 도중에도 계속 화장실에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뇨제가 아닌 일부 혈압약조차도 방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뇨제는 아침이나 오후 일찍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몸이 수분을 충분히 배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 복용 시간을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진료 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몇 일간 복용 시간과 야간 배뇨 횟수를 메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기록이 밤잠을 방해하던 원인을 밝혀내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 복용 시간과 야간요 사이의 연결고리를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복용 시간을 돌아보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 장애, 빈뇨, 그리고 숨은 심장 질환의 위험까지 여러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그 원인을 스스로 기록하거나 추적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소변, 수면, 약 복용 시간 이 세 가지만 꾸준히 기록해 보아도 야간요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시니어 건강 일기 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앱에서는 수분 섭취량, 수면 시간, 약 복용 시점 등을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첩에 손으로 직접 적는 방식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 전립선 방광 이상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마주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이나 방광 기능 이상을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신 분들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는 현상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납니다. 이 커진 전립선이 요도나 방광을 눌러 배뇨를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 밤마다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성 어르신의 경우에는 출산 후 혹은 폐경 이후 약해진 골반 근육과 방광 기능 저하로 인해 비슷한 야간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들이 천천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며 넘기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호들을 방치하면 반복적인 요로 감염, 방광 손상, 만성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소변 줄기가 약해졌거나 급하게 마려운 느낌이 자주 들거나 소변을 다 본 것 같아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남는다면 반드시 가까운 비뇨기과나 내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검사는 간단하고 치료 방법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골반적인 운동이나 수분 섭취 조절도 방광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창피하다고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방광 문제는 흔하지만 충분히 치료 가능한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언제나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밤의 평온함과 배뇨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3. 저녁에 숨어든 카페인 방광을 깨우는 숨은 자극. 저는 오후에 커피 안 마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카페인은 생각보다 다양한 음식과 음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드시는 진한 초콜릿, 녹차, 믹스커피 한 잔, 혹은 카페인 없는 차라고 알고 마신 일부 허브차조차도 실제로는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은 대표적인 이뇨 성분입니다. 신장에 소변을 더 만들어내라는 신호를 보내고 방광 점막을 자극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미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에게는 이중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일부 진통제나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약을 드실 때도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캐모마일 차, 카모마일, 국화차, 루이보스 차처럼 몸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돕는 허브티를 선택하시면 방광을 자극하지 않고 편안하게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몇 밤 동안만이라도 음식과 음료 섭취 기록, 수면 시간, 화장실 횟수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생각보다 사소한 한 가지 습관이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단지 머리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방광까지도 깨어나게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 혈당 관리 부족 방광이 아닌 혈당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류의 원인을 방광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혈당 이상이 숨은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과도한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방광의 부담이 늘고 야간 소변 횟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본인도 모르게 혈당이 높은 분들의 경우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밤늦은 탄수화물 섭취가 반복되면 혈당이 밤사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혈당은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수년간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흰쌀밥, 흰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현미, 귀리, 채소 등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안정화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뻐일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검사는 최근 몇 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준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면 심장, 신장, 방광 3가지 주요 기관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야간류가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니라 몸속 혈당이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빠를수록 수면도 삶의 질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심장 기능 저하 방광이 먼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심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야간뇨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이 충분히 펌프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낮 동안 체내의 수분이 원활히 순환되지 못하고 결국 다리나 복부 아래쪽으로 수분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밤에 눕게 되면 중력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 수분이 다시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신장을 거쳐 방광으로 이동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밤에 2번, 3번, 심지어 4번씩도 깨어나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고령자 신부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무서운 건 흉통이나 숨 가쁨 같은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이미 방광이 먼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발목이나 다리가 자주 붓고 쉽게 피로하며 베개를 여러 개 깔지 않으면 숨이 불편하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심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초 음파나 BMP 혈액 검사처럼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검사로 초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심장과 방광 기능 모두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온몸의 중심입니다. 심장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밤에 푹 자고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연결고리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야간뇨는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그 원인은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몸이 보내는 섬세한 신호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심장이나 혈당 같은 깊은 건강 문제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물을 언제 마시는지,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하루 동안 얼마나 움직이는지, 복용 중인 약의 시간은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이 밤의 방광 상태에 영향을 주고 수면의 질까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망가지면 몸 전체의 리듬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물은 조금 더 일찍, 몸은 조금 더 자주 움직이고, 식사는 조금 더 가볍고 규칙적으로, 증상은 간단히라도 기록하는 습관.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밤과 낮 그리고 삶의 질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느끼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몸은 언제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봐달라, 고. 그 작은 요청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더 건강하고 평온한 밤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잘 자는 밤이 잘 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